안녕하세요, 마음마루입니다. 오늘은 남친 때문에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여친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사실 내가 바라는 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죠? 조금 나한테 관심 좀 가져달라는 거, 내 편이 좀 돼달라는 거, 따뜻한 말 한마디 좀 해달라는 거, 우리의 의미를 조금 알아달라는 거, 나를 좀 존중해달라는 거. 어쩌면 연인이라면 당연히 조금 요구할 법한 그런 부분인데 계속 반복돼서 그게 안 되고 이러다 보면 갈등이 깊어지죠. 다짐도 해보고 약속도 수없이 했는데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내가 이 관계를 계속 지속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게 되죠. 나는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는 나의 기대에 뭔가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럴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데요. 사실 갈등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투사와 투사적 동일시라는 방어기제예요. 이것만 일어나는 건 아닐 거예요. 연인 간의 갈등이 이런 투사와 투사적 동일시라는 방어기제만 있는 거는 아닐 건데, 커플 상담이나 부부 상담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잘 일어나는 방어기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어쩌면 이 투사와 투사적 동일시는 연인 관계에서 나오지만 그 전에부터 내가 자주 써왔던 내 방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그럼 투사나 투사적 동일시가 뭐냐라고 하면 투사라는 건 내 안에 상처, 내 안에 결핍 혹은 두려움, 불안, 기대나 욕망일 수도 있어요. 이걸 내 안에 두기에는 너무 감당하기 힘들고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믿게 되는 거, 이게 이제 투사거든요. 그리고 투사적 동일시는 그러한 투사로 인해서 실제 내가 걱정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투사적 동일시예요. 예를 들어서 한쪽 편에서 싸우고 있어요. 싸우는데 때려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대편에서 막 때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들 거 아니에요. 때리지도 못하는 게 때려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막 긁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그걸 막 참다가 못 참고 드디어 공격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요. 멱살을 잡는다든지 밀친다든지 좀 밀쳤지? 때려봐 막 이렇게 더 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나는 장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그 때려봐 하는 그 마음 안에는 사실 어떤 두려움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두려움이지만 사실은 내 안에 나도 공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나의 어떤 불안한 마음이나 어떤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나 이런 마음을 상대방에게 내가 투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거에 반응해서 나에게 멱살을 잡거나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거봐, 나한테 있었던 공격성이 아니라 너한테 있었던 공격성이잖아. 너는 지금 그걸 나한테 확인시켜줬잖아. 이러면서 이제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연인 간에 일어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늘 나는 어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늘 버림을 좀 받는 느낌들이 많았어요. 아니면 거절받는 느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 관계에서 그게 반복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복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자꾸 확인하게 돼요. 너 나한테 정말 날 정말 버리지 않을 거지, 날 정말 사랑하지, 내가 넘버원이지, 내가 최고지, 이런 것들을 상대방한테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건 내가 버려질 수 있다라는 불안을 상대방에게 투사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 관심 없는 모습을 보인다라든지, 아니면 나 말고 조금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인다라든지, 이런 모습을 내가 확인하게 되면 그러면 맞구나, 역시 나는 버려질 수밖에 없구나, 그런 두려움을 내가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상처를 나는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사가 일어나는 방식은 사실은 프로이트가 얘기한 반복 강박이라는 부분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반복 강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자꾸 고통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고통적인 상황이나 그 고통적인 어떤 관계를 내가 자꾸 반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나도 모르게
그러한 관계를 만들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러한 고통을 만나면 무의식에서 그러한 고통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 해결하고 싶어 할 때,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마음이 올라오거나 결핍이라는 마음이 올라오거나 그때 감정을 어떻게든 내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주 쓰던 방식을 쓰게 돼요. 그게 방어기제예요. 불안에 대처하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자주 쓰던 방식, 그게 이제 방어기제거든요. 그 중에 이제 투사라는 부분은 뭐냐면, 내 안에 정말 미워하는 마음, 혹은 싫어하는 마음, 공격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내가 상처받거나 아니면 고통받았던 그런 아픔일 수도 있고, 굉장히 두려움일 수도 있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어떤 불안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불안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내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분리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인 건데, 그러니까 내가 이 분리하려고 하는 과정, 그 분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투사예요. 예. 내 안에 있는 게 너무 감당하기 힘드니까 이거를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투사하는 거예요. 투사하고 나서 저 사람이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려고 하는구나, 뭐 이렇게 내가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확인하려고 해요. 의심을 하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끊임없이 증거를 찾으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한 증거가 발견이 되면 나는 어떻게 돼요? 그 고통을 또 마주하는 거예요. 아, 난 또 버려지는구나. 그러면 나는 그때의 고통을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을 받았던 그 불안을 상대방한테 내가 투사하게 되거든요. 이게 되게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가 캐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캐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관계 안에서 계속 이 방어 기제를 쓰게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결핍이나 상처나 고통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고통을 만날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해요? 네. 이 고통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불안이, 그 두려움이, 내가 버려질 거다, 존중받지 못할 거다, 그 상처를 또 만났을 때의 그 아픔, 고통,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을 내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없다고 믿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도 모르게 그 불안을 상대방한테 내가 투사를 하고 그 불안을 진정시켜 버렸던 거거든요. 네. 아, 그래, 이게 내게 아니야. 그래야 내가 불안이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나의 불안을, 나의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네.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고통이나 나의 불안이나 나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나의 생존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 투사가. 그러니까 얼마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겠어요. 근데 그게 연인 간에서 자꾸 일어나게 되면 나는 계속 그 상처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상대도 또 분명히 나는 그 마음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때려봐 했었을 때 난 때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네, 전혀 없었는데 그 공격성이 나한테 오는 순간에 나한테도 그런 공격성이 생기거든요. 그런 상호작용을 만들어요, 투사가. 그러면 마치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이렇게 휘말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굳이 헤어지려고 안 했는데 뭔가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왜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뭐 때문에 이게 어떤 이별까지 하게 된 거지? 내가 분명히 다른 사람을 좋아한 건 아니었었는데? 뭐 이런 어떤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사나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난다라는 부분들을 사실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냥 무의식 중에 일어나니까. 하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일어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투사라는 건 내 안에 상처, 고통, 결핍, 불안 이런 것들을 내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내가 전가시키는 거구나. 그리고 그걸 나도 모르는구나. 전가시켜놓고 모르는구나. 그리고 그걸 내가 계속 그 불안을, 그 상처를 내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나는구나. 이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관계에서 싸웠을 때 이게 정말 나의 불안인지, 나의 고통인지, 나의 상처인지, 나의 결핍인지 알아야 분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분리가 안 되면 저 사람 건지 내 건지가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그 투사라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안에 상처나 결핍이나 혹은 너무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굉장히 큰
기대. 이게 어떤 사람한테 내가 정말 많이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나의 기대나 욕구가 뭔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그런 부분들을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채울 수도 있고 내가 채워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채워줄 수도 있는 그리고 내가 진정시켜줄 수도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나 어떤 결핍 뭐 이런 것도 내가 치유해 주거나 내가 그 결핍을 채워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면 계속 나는 그런 식으로 그걸 채우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내 안의 결핍은 계속 안 채워지는 거예요. 내 안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반복강박으로 고통만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주제는 내 남친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뭐 그 좀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투사적 동일시를 얘기하다 보니까 뭐야 그럼 나 때문이라는 거야?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갈등이 자주 반복이 되고 또 뭐 이별도 자꾸 반복이 되고 뭔가 나는 왜 이렇게 남친복이 없는 것 같지? 여친복이 없는 것 같지? 인복이 없는 것 같지? 왜 내 주변에는 날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 같지? 뭐 이런 뭔가 생각들이 굉장히 자주 발생이 된다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내 상처인지, 내 고통인지, 나의 결핍인지, 내 불안인지, 내 두려움인지, 또 나의 기대나 욕망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상처도 알아야 치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투사라는 게 내 기대나 내 소망이 너무 간절해서 그리고 내 불안이라든지 상처나 뭐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좀 돌봐줬으면 좋겠어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날 좀 돌봐줘 라고 나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내가 못 알아듣고 그 상처가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는 나한테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상대편한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뭐지? 이게 정말 그런 건가? 라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위로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의 관계가 조금 나아지고 여러분들의 아픔, 마음들이 좋아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마음마루였습니다.